우선 우리 원주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이시고 또 전 강원도지사이시고 이번에 3선을 도전하시는 우리 이광재 후보님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도 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5번에 걸쳐서 합동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주 가브리 같이 공약 발표를 하는 행사를 5번을 하기로 했는데, 그 취지는 첫 번째는 다들 공감하시지만 원주가 가브리 사실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갑과 을이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 원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갑을 후보로서 같은 당일 뿐 아니라 원주 전체의 발전을 좀 더 획기적으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합동 공약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5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번은 첫 번째가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관련된 오늘 있는 발표회고요. 두 번째가 원래는 두 번째 군 관련 현안이 아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 경제 SOC,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주거의료 미세먼지 문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원주 가브리 또 원주 시민 전체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취지로 화요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하면 붙여서 화목한 우리 공약 발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화목 공동공약 발표회를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제일 먼저 하냐? 지금 원주가 우리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게 원주가 의미 있는 발전을 하는 그 배경에는, 그 밑바닥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원주가 3년 동안 굉장한 발전을 이뤘고 지금도 매년 5,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의미 있는 발전을 하는 중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만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많은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십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발전의 효과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에 몰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지금까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기반으로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발전을 해야 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와 우리 이광재 후보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목표하는 바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발전 전략을 기울여서 원주를 한 단계 더 다른 발전에 클래스가 다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서 오늘 첫 번째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참여정부에 있을 때 기획했었던 국가균형 발전의 한 가장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에 그걸 통해서 지금 원주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통해서 원주를 발전시키자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 공약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부터 할까요? 우리 기업도시 갑이 먼저. 아니면 먼저. 선배님 먼저. 갑을 먼저 해. 갑이 먼저인데. 요새는 의리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나와서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아니 이쪽이. 우선 오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 모두가 공감하듯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같이 연계돼서 발전해야지만 그 실현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기업도시의 기업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모여서
발전을 해야지만 원주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좀 사진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4차 산업시대에 맞추면 알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게. 오늘 이거 지금 불러? 자, 오늘 잘 보여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2단계 필요가 시점이다. 먼저 100만 도시는 혁신기업도시 활성화가 전제돼야지 가능하다. 혁신도시는 지역밀접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혁신과 기업도시가 연계해야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인 이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문막경제, 불원, 소초신림, 북부권 균형발전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근데 현재 우리 혁신도시 현실은 어떤가 한번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혁신도시가 지금 불타는 금연이 아니라 불 꺼진 금연이 됐다는 것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절반 이상 빠지는 유령도시가 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께서 지역과 공공기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따로 놀고 있다. 지금 이주하는 그 비율도 많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독려하고 법도 만들고 했지만 아직도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올라가고 하느냐? 아시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원주 지역도시 혁신도시로 정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양질의 교육 환경이 없고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고 또 접근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을 한두 가지의 어떤 기관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길을 하나 닦는다거나 그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저는 두 가지로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창업도시를 만들자. 하나는 혁신도시를 연구도시로 만들자. 혁신도시 여러 기관과 그 안에 여러 시설 또 그 많이 남아있는 산업 빈 사무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 이런 것을 연결해서 창업도시라고 만들어보자. 창업도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저는 사업투자회사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출자하는 이 청년 벤처 창업 투자 기업을 한번 설립해보자. 제가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벤치받긴 했습니다. 부산에 보면 여기 부산 미래인가 하는 이런 창업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원주에 와서 혁신도시에 와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펀딩을 할 수 있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발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졌지만 결국 에디슨이 그것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JP 모건스라는 투자회사가 꾸준히 에디슨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생겼고 그것이 사실 지금도 미국의 성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출연할 수 있는 공공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투자 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원주 혁신도시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청년 벤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원주를 연구도시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연구가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혁신도시를 연구 특구 또는 산학 융합 특구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연구와 산학 현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업하는 회사와 연구단지가 같이 융합이 돼서 그 안에 사람도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산업도 새로운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까지 이제 아직 확실히 저희들이 이제 발표하기엔 좀 약간 좀 연구를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연구단지 또 우리 산학융합특구는 이 대학과 또 이 원주의 공공기관이 같이 결합을 해서 지방같이 같이 결합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덕과 같은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 있는 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그 안에서 같이 참여해서 연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거기서 연구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병역 특례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제반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좀 몰릴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관한 여러 가지 배경은 원주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같이 제공하고 인력들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를 연구도시 산학융합특구로 만들어 보겠다. 저는 그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하는 비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실상을 하다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이나 인재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혁신도시가 밖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이 바뀌려면 거꾸로 구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교육부에 보면 특히 산업 부분에서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히 학과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자기 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대학의 계약학과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오히려 구조를 거꾸로 만드는 쪽으로 해서 지역 인재가 우리 공공기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또한 한편 보면 거꾸로 취업 캠프나 방과 교실 등으로 여러 가지 또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공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재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도 갖고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이 돼서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지역인들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인들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공기관 전체 숫자가 지난해 3,000명 정도를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3,000명이 다 원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주에서 뽑혀야 되는 직원들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나간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우리 원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의 길이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교육 여건이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학부모들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혁신도시에 원주 미래교육태엽파크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미래 태양파크는 장소는 이제 우리 그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아마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장소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원전 미래 교육 태양파크를 그 혁신도시 인근에 건설을 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교육과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은 뭐 안전체험 테마파크도 있고요. 아니면 일자리 체험 테마파크도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체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 공간에는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일 없으면 나와서 그 중간에서 놀 수 있도록 그 놀면서 여러 가지 자기 미래에 관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자기의 앞날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과 함께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혁신도시 내에 일반 고객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우리 이광재 후보님께서 같이 말씀하실 텐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익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요. 현재는 본교 자체를 학교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주 미래교육 테마파크 모델인데요. 경남에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있고 성남에 자월드가 있고 대구는 안전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결합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그냥 통으로 신설하기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초등급 교육법에 보면 등교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통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교육부에 반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분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우리 전환을 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안에 일반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 정지요건을 정말 체감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일반 고교 추진을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혁신도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혁신도시 접근성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도시에서 원주 IC로 나가는 길, 이제 번제로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로를 앞으로 4년 임기 내에 완성을 해서 혁신도시에서 원주 IC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원주 IC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원주 IC는 영동고속도로 나가는 길이고 동원주 IC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동원주 IC를 만들고 혁신 IC에서 동원주 IC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혁신도시가 원주 IC와 동원주 IC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SOC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쪽이 이제 동원주 IC 쪽 말씀하는 길이고요. 저 위로 가는 것이 번제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에는 저희들이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혁신도시 발전 재단을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통해서 혁신도시 새로운 개념을 만들자 했었는데 이제 출범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활성화를 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가끔은 터도내시는 혁신도시 발전의 정체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저 혼자의 힘도 많이 필요하게 하겠지만 우리 이광재 후보와 같이 힘을 합친다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4년 임기 내에 달라지는 혁신도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창업도시. 둘째는 연구도시. 셋째는 교육도시. 넷째는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사통팔달의 도시. 이렇게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원주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원주를 서울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는 치죠. 어른애들은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말씀드렸고요.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광재 후보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업도시 주민입니다. 기업도시 주민으로서 제가 거기 주말에도 걸어보고 지난 일요일은 기업도시 학교 부지를 찾아보려고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 몇 개 지역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기업도시 주민으로 봤을 때 현재 제가 청와대학 국회의원 할 때 이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그때 많은 관여를 했는데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2.0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원주시가 모범 시범지구가 돼서 여기서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래서 시범도시로서의 확실한 첫 출발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고요. 가보니까 기업도시 용지는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개인 땅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지도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개인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다 어디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이게 롯데건설이 이걸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중학교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를 먹고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부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평균 연령이 38세인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육 수요가 늘어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내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과돼가지고 여기 지정면으로 갈 사람, 문막으로 갈 사람 뭐 이걸 전부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기업 도시는 근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아부터 초중고를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 도시의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 만들어진 이제 그 IC와 연결망 같은 게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고 고가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 도시는 결국은 이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도시에 있는 자족형 완성 도시가 결국 기본적인 목표인데요. 그런 걸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아부터 초중고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는데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이 아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아직 이런 과학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 환경 부분을 제가 가장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교육 공약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부분은 이건 반드시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과 단설 유치원이나 유아 이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그 메인 중요한 결국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나 생명 건강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해 달라. 이게 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대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아마 이스라엘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줬는데 결국은 이 기업 도시의 원주의 생명 건강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뭐냐?
세계적인 기업 중에 우리랑 결합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를 유치하는 게 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텐데, 그건 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도시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기업 도시가 된다. 그다음 이 교통망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거기에 가보니까 중앙에 공원이 하나 있던데, 그 하나에 뭐냐면 그게 일종의 파고라 같은 것도 하나 없어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어디 쉴 데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네 전체가 나서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공존하고 함께 진화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니 여긴 뭐냐면 영화관도 하나 없고, 그리고 무슨 문화 공연을 볼 수도 없고, 이게 약 2만 5천 명이 사는데, 그런 말씀이 계셔서 선강초등학교의 체육관 시설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문화 공연이 가능하도록 그런 걸 일단은 생각이고요. 아까 송기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건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건물을 따로 짓고, 체육청소는 체육청소를 따로 짓고, 전부 건물을 따로 짓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합한다. 거기에는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복합화 건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는 기업도시뿐만 아니고 원주 시내에도 이런 아주 새로운 건물 형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기가 가면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맡길 수 있고, 거기 가면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완전 복합화된 시설을 기업도시 하나 만들고, 원주 시내에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오면은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고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문화도 즐기고 체육도 있는 복합 문화체육 시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것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계장에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기업 도시에 자라는 아이들은 획기적인 교육과 문화와 체육의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교사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이 편한 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서 만든 이제 우리가 복합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마을 카페, 육아실, 도서관, 요리 스튜디오 이런 게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걸 기업 도시에도 만들고 원주에 우리 단계동, 그다음에 일정한 제가 이제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무실동이나 우리가 태장동이나 이런 데는 상지대학하고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과 더불어서야 프로그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경기 동아초등학교, 일본 후지에 있는 유치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학교 공간들이 학교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주세요. 아까 송기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보태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뭐냐면 혁신도시에는 약 3,200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650명 정도를 지역으로 할당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1년에 2,300명의 고등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단계에는 우리가 이 3,000명 중에 650명은 확실하게 관내의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지대학을 나오든, 그다음 한라대학을 나오든, 연세대학을 나오든,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면 확실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취직의 길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리스트와 명수를 내놓으면 관내 대학의 총장협의회와 공동협의를 해서
A대학, B대학, C대학은 경로를 거쳐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데 과정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에 뭐 따로 이렇게 좀 선물하는 것 같은데 그 법률이랑 관련된 것도 저희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맞춤형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법률은 제가 하고요. 예산은 우리 이광재 의원과 책임지고 해서 원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주투데이 최단일 기자인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발전을 통해서 원주가 시점을 꿈꾼다는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반대로 현실을 보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인프라가 너무 많이 갖춰져 있어서 그 원주의 원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들을 갖추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학과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학과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재를 더 확보하고 그 기업에 더 오래 남기 위해서 계약학과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계약학과를 연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중소기업 상계대학교나 영서대가 없어졌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역량을 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원도심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번 주에 5번에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그쪽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 공약을 하고요. 오늘 그 말씀은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여기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도시 발전에 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축으로서 신도시 기업 도시를 생각하고 있고 발전하는 과정에 소외된 책이 있는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공약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원도심 걱정도 저희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 저희들 큰 부분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그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취지가 그 취지가 좋았을 때는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확장을 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우리 지역인들과 정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게 기업도시 기업에 잘 공급될 수 있는 정말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이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들이 이제 여기에 자치단체장님들 만나면 공공기관의 장님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공공기관 장님들을 만나면은 지역사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는 이 공공기관장과 우리 원주시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기업인들과 대학 총장님들과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이 단체들의 먼저 정례적인 미팅과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법률 정비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법률보다는 시행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은 계약학과를 만드는 이런 부분은 현재 혁신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처음 책정됐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 도지사나 이런 청와대 있을 때 보면은 시범지구를 생각하면 훨씬 예산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범지구 누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범지구라는 걸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지구라는 것을 창안을 해서 할 거고 제가 국토균형위원회에서 계속 뭐냐면 혁신도시 2.0, 기업도시 2.0을 추진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제가 그것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도시를 추구해 나가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계약학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는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입니다.
모든 종합대학이 다 잘 되는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계약학과로 가면 앞으로 생명, 건강, 관광 이런 산업을 만드는 대학이 돼야 돼요. 상하탑의 대학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키는 엔진이 돼야 된다. 스탠포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콘밸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학과는 꼭 중소기업만 되는 건 아니고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사이버 국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 국방 관련된 그 기관에 바로 취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점점 더 그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계약학과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100대 1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걸 기관으로 보지 말고 생명 건강 산업으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장님들이 뽑았는데 2년 3년을 가리켜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면 더 좋은 직장 서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중소기업이 직접 뭐냐면은 인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를 한번 제가 대학을 잃어버렸는데 전라북도의 한 대학 총장님으로 취임한 기업인이자 관료 출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ABC 기업에 가서 10명씩만 채용을 하는 TO를 받았습니다. 그 TO를 가지고 학교로 가서 내가 이 30명의 TO를 받았는데 이 결국은 취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과를 개편하자. 학교가 좋다고 그랬죠. 과를 다 개편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누가 오느냐? 그 대학 선생님도 있지만은 삼성, LG 그 대학에서 와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눈물의 졸업식장이 됐죠. 우리 아들이 저희 가서 우리가 삼성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취직을 했으니까 눈물의 졸업식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O를 예측 가능한 TO를 혁신도시 그 다음에 이 관내 중견 중소기업에서 받아가지고 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원도식 문제는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5개의 축으로 결국 나가야 되는데 원기 혁신도시, 우리 기업도시가 있으면 이제 국가 보론산단이 있고 이제 문막이라는 데가 한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도심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그죠? 구도심 영역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나? 다음 주에 결국은 여기 원주 역사부지나 그 다음에 군부대 문제, 캠프롱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핵심적으로는. 이 군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야면 결국 구도심 문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송견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철도, 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야 좌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군부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김병주 장관님하고 같이 군부대 문제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원도심, 구도심 문제는 우리가 이거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축에서 안쪽으로 오는 형태. 네. 시간이 좀 돼서 질문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마치는 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워낙 그 국정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원주 발전위에서 정말 큰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광재 후보님하고 저하고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기획 이 부분은 우리 유광재 후보님께서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원주가 뭐라고 하죠? 클래스가 다른 원주 클래스가 다른 원주 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전 선생님하고 우리가 원팀으로서 이 마차는 있잖아요. 쌍두 마차가 되거든요. 마차가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8일 목요일 11시에 저희가 화목한 원주를 만들 겁니다. 원대한 꿈의 주인공이 되는 원주를 우리 성기현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저는 이제 박우선 선생님과의 경선 과정을 겪었고요. 전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그 소신과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고 보고, 또 그분한테 앞길에 오늘 출정식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일은 아닌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우리가 제가 이번 선거구제를 보면서 사실 국회의원한테는 자기 지역구라고 하는 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역구가 이렇게 한 곳이 아니고 강원도 거의 전역이 무참히 무너지는 게 우리 강원도의 현실이다. 우리의 과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원주를 우리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롯데건설에서 우리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원도의 이 현실에 우리의 운명을 좀 소외된 운명을 타개해 나가는데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좀 역량을 함께하고 전 정책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어느 분이 기자회견 하시는 거죠? 그건 따로 오늘 안 하시죠? 예, 그건 뭐. 어느 분님도 하세요? 네. 세 명이 같이 한다고. 그분들도 우리 그 강원도의 이 소외된 이 강원도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좋은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좋은 공약이 있으면 또 같이 실천하고, 우리가 따뜻하고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니면서 요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달 월세 내야 되고, 임금 줘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그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정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결국은 나와 이것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더 국민들의 마음과 도민들의 마음을 따뜻한 긴 행렬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앞에 나오셔서 같이 손 한번 잡으실까요? 가운데 좀 봐주세요. 시작 올려보세요.